안녕하세요. 지마켓 옥션 판매자 교육센터 김덕주 실장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계약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6개월 계약을 했고요. 6월 30일까지 저희가 또 이렇게 맡아서 운영을 하는 걸로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직 계약서에 도장 찍지 않았는데 초안을 오늘 제가 던져서 아마 될 겁니다. 될 거고 많이 바뀌었죠? 들어오실 때 그 뭔가 음악이 켜져 있군요. 네. 뭔가 그 새롭게 우리 대용 차장님이 그 표지를 싹 이렇게 바꿔주셨는데 이질감이 좀 있어도 참으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달라요. 그때 당시랑 지금이랑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뽀샵이 된 거랑 되지 않은 거랑 그런 게 좀 다르기 때문에 감안해서 보셔야 된다. 우리 오늘 그 교육 관련해 갖고 방송 문자 보내드리잖아요. 저희가 보내드리는데 인원수가 우리 매니저님이 많이 늘었다. 왜 갑자기 는 거냐? 내가 어떻게 하냐? 모른다. 사람들이 뭐 알아보기 시작한 거 아닐까? 뭐 이런 조심스러운 예상을 해보면서 새로 오신 분들과 그리고 이제 기존에 계셨던 분들 그래서 함께 좋은 방송 6개월 동안 잘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잘 부탁드립니다. 라는 인사말과 함께 23년도 첫 번째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역시나 창업 설명회고요. 계약이 바뀌고 표지가 바뀌었더라도 내용은 같습니다. 왜냐? 우리가 22년도 12월 마지막 방송에 이제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죠. 저한테 23년도 시장 예상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뭐 저는 애널리스트가 아니라서 그런 것들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우리가 뭐 경제나 경제 흐름이나 뭐 주식이나 부동산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같이 움직이진 않잖아요. 같이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의 사업은 언제나 늘 이야기하지만 ING 처음에 했던 마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제는 좀 다 됐을 것 같은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계속하고 있는 약간 이런 늘 열심히 하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도태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23년도를 뭔가 예측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좀 힘든 일이고 제가 이제 뭐 우스갯소리를 전제 이렇게 깔았지만 기본적으로 바뀌는 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 시장이 변동할 거라고 예상하는 거는 굉장히 섣부른 판단이죠. 기본적으로 우리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 시장은 이슈적으로 뭔가 탁 튀어오르는 굉장히 고퀄리티의 서비스 지금 시대에서 그리고 그거를 뒷받침하는 시스템 거기에 따라오는 물류의 어떤 형태 이런 것들이 다 부합이 돼야 사람들이 이제는 이게 뭐지?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는 거지. 예전처럼 뭔가 영역에 어떤 특수한 무언가가 생겼다라 그래서 그게 굉장히 활성화되거나 아니면 그게 이슈가 돼서 거기에 매출이 갑자기 확 몰린다거나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이제 지금은 힘든 시장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고객이 수준이 이만큼 올라왔고 똑똑해졌기 때문에 거의 판매자 수준이거든요. 상품을 서칭하고 이런 것들에 그 한해서는 그래서 고객이 그 시스템을 이용을 할 때 기본적으로 뭐 거의 다 알고 있어서 뭐 특별하게 무언가가 튀어나오지 않는 이상은 현실적으로 힘들다. 그러면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다라고 보는 건 판매자의 이동과 같은 건데 판매자가 이쪽으로 이동하고 저쪽으로 이동을 하려면 결국엔 거기에 돈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매개체겠죠. 그런 게 필요한데 지금 너무 정체돼 있잖아요. 뭐 바뀐 것도 없고 그대로 가고 있고 뭐 최근에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뭐 22년도에 특수한 것들이 이제 라이브 시작했던 것들 물류가 완전히 정착이 돼서 로켓 배송만 빠르 배송들 22년 말에 이제 도입된 게 네이버의 뭐 내일 도착 보장 서비스인데 결국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서브죠.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돼요. 그 익숙하게 사용했던 것들을 갑자기 바꾸려면 좀 사소하지만 여러 가지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귀찮거든요. 근데 그거랑 전자랑 후자가 큰 변화가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그냥 추가적으로 이용할 뿐이지 그거를 메인으로 이용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변동은 없을 거다. 뭐 굉장히 뭐 고객도 그렇고 판매자도 그렇고 뭐 철새 이동처럼 이쪽이 좋으니까 우리 이쪽으로 가서 뭐 하자 뭐 이런 게 지금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상 유지가 쭉 될 거고 지마켓 방송이니까 지마켓에 뭐 한 가지 좀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뭐 상반기 안에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변화들이 있을 거다라고 이제 뭐 이야기는 들었는데 구체적인 이야기는 듣지 못해서 대입이기도 하고 뭐 이야기를 드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많은 것들이 좀 바뀔 거다. 그러면 뭐 방송 콘텐츠적으로나 뭐 교육적으로는 좋아질 수 있겠죠.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 방송은 좀 그런 거잖아요. 실력 방송, 뭐 소통 방송 이렇게 하는데 실력이 우선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무언가를 알려드려야 되는 사람들이 뭐 시스템 변경됐다고 뭐 그거 가지고 시스템이 뭐 엄청 좋아요. 여기 뭐 이거 하면 막 돈 벌 수 있어. 이렇게 또 사기는 치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쭉 따라오시다 보면 변경되는 부분에 있어서 뭐 지마켓이 이게 변경되면 외부 요인은 이런 게 변경될 거예요. 뭐 등등등등 막 설명하면서 항상 가는 거니까 뭐 참여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팁을 얻어가시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네, 시작을 하기 앞서 인사나 좀 하고 시작해 볼까요? 뭐 인사를 많이 해주셨네요. 오위니님 처음 아니군요. 이지원님 네 처음 뵙네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은희님, 예주윤님, 위팅님, 이명성님, 김태현님, 설민영님, 이미형성님, 페페님 이렇게 많아. 안소영님, 힐링님 네 반갑습니다. 첫 방송부터 네 오셔와 08스님 네 안녕하세요. 인사말을 남기면 약 한 딜레이가 한 1분 30초에서 길게는 컴퓨터가 후지셨으면 3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뒤에 뭐 인사 올라온다 할 거 제가 뭐 친절하게 인사를 해드리진 않으니까 여기까지 인사를 하고요. 네, 2024년도 1월 일정을 네,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보는 방법과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마켓 메인 페이지에 들어오면 맨 밑에 이렇게 쭉 내렸을 때 여기에 판매자 서비스를 클릭하시게 되면 판매자 교육센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유튜브를 타고 들어오시겠죠? 뭐 이상하게 타고 들어오시는 분은 없으실 거니까. 여기 보면 이제 컨텐츠를 저희가 올려놓은 곳들인데 파란색으로 이게 색깔 좀 바꿨으면 좋겠어. 이게 잘 안 보여. 유튜브 바로 가기 요게 있어요. 요거를 이제 클릭하면 저희 유튜브 채널로 들어오죠. 지마켓 옵션 판매자 교육센터. 거기 들어오셔서 구독이랑 그다음에 이제 뭐 알림 설정 해두시면 저희가 라이브나 아니면 신규 컨텐츠를 올렸을 때 알림이 갑니다. 요거를 좀 해두시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저희가 이제 문자로 받기 시작하면 문자의 전송량이 많아짐과 동시에 돈이 나가죠. 네. 일단 돈을 아끼기 위해서 네, 알림을 좀 설정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꼭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 또 이게 사담이긴 한데 6개월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구독자를 좀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 주변에 있으신 분들한테 친구야 우리 지마켓 옥션 그 판매자 교육센터 유튜브가 있는데 구독 좀 할래? 이렇게 해갖고 좀 구독을 좀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죠. 그리고 아래쪽에 쭉 내리면 이렇게 3만원 이벤트 늘 하는 거죠. 오늘도 뭐 2분 드릴까 아니면은 뭐 몇 분 드릴까 이렇게 조금 생각은 하고 있는데 뭐 하다 보면 항상 첫 번째 시간이 좀 모자라요. 그래서 쿠폰을 좀 뒤로 미루죠. 그지 여기에서 퀴즈를 낸다는 것 자체도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부터 쿠폰을 몰아드리기 때문에 네, 상품 등록 시간부터 좀 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은 좀 패스하는 걸로 하고 1월 라이브 일정 보면은 네, 바뀌었네요. 네, 바뀌었습니다. 1월 3일부터 31일까지 화목 중간에 그 설 연휴가 있죠? 네, 그것 때문에 이제 그 기간에는 좀 빠지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하는데 뭐 영향을 받는 것 같지는 않네요. 화요일이 빠지긴 했군요. 네, 그 대체휴일 하나가 있죠. 그래서 화목 하는데 요 중간에 여기 19에서 26 넘어갈 때 화요일은 쉰다. 뭐 어차피 안 보실 거잖아요. 명절에 가족들이랑 있는데 누워서 이거 보고 있으면 너 뭐하니? 이 얘기밖에 더 듣겠어요? 그래서 요 내용들이 이렇게 8회차가 쭉 진행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수강 신청 바로 가기를 눌렀을 때 이제 워드 시트를 작성하시게 되는데 호구 조사를 쫙 하시면 그게 저희 쪽에 데이터로 넘어와요. 그러면 이제 그 분들 대상으로 해갖고 저희가 1시 30분에 문자를 보내드리는 건데 좀 하지 마세요 이거. 우리 매니저님이 할 일이 없을 수가 있지만 그래도 돈 나갑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이 중요합니다. 유튜브에 이것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이브 다시 보기 저희가 그 다음날 저희 라이브를 하면 그 다음날 7시 정도에 그 재업로드를 해드립니다. 다시 보기죠. 그죠? 이걸 해드리는데 이걸 끊어야 된다.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역시나 무시를 당했습니다. 네, 무시당하고 다시 보기를 제공해라. 이렇게 안내 지침이 내려와서 네 다시 6개월 동안 열심히 다시 보기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아래 보면은 이제 필요할 만한 것들을 저희가 이제 뭐 영상이나 이런 것들로 이렇게 쭉 나열을 해드렸어요. 보시면서 아 이게 필요하겠구나. 어느 누군가는 이 화면을 보면서 주로 이제 또 제가 있으니까 당황스러운 게 우리 대용 차장님은 머리 스타일이 비슷한데 지금 보면 달라요. 2개 정도로 구분이 되죠. 긴 머리와 짧은 머리. 저는 파마 머리에 생머리, 양배추 머리에 뭐 투블럭에 뭐 갑자기 저기 스포츠 머리가 하나 있네요. 뭐 군대 가나요 이거?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제 와이프가 이걸 보더니 하는 말이 오빠는 1년 동안 머리를 몇 번 바꾼 거야? 뭐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네.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저희 셀러 한 분을 모셔다가 뭐 이런 내용들을 했는데 이것도 볼만합니다. 네, 내용이 여기에 좀 충실하게 담아놓은 게 있어서 시간 되시면 이거 쭉 보시면서 조회수도 좀 올려주시고 구독도 좀 해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저희가 제공하는 모든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더라.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참여를 좀 해줘라. 뭐 이런 내용이죠. 제가 오늘 방송을 하기에 앞서서 어떻게 보면 뭐 트렌드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염증 났다라는 표현도 좀 맞는 것 같고 한계에 부딪혔다라는 이야기도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는 역으로 받아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게 지금 무슨 말이야 이럴 수 있는데 이제 들어보시면 알아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어머니가 이사를 하셔서 서랍장을 사드리려고 했어요. 서랍장 화면 돌려드릴게요. 서랍장을 사드리려고 막 하는데 어머니 벌써 고르셨더라고요. 그래서 한샘 포엠 3단 서랍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닌가? 그냥 서랍장. 서랍장.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하니까 여기 쭉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쭉 나와요. 우리 보통은 이렇게 이제 들어와서 이렇게 최저가를 검색을 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검색을 하는데 저는 한 게 이건데 어머니가 갑자기 한샘몰 홈페이지를 저한테 띡 던져주시면서 여기가 최저가야 막 이러면서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리가 엄마 내가 다시 찾아보면 안 될까? 이제 어머니의 이제 어떤 능력을 오랫동안 고생하신 걸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어머니한테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해갖고 여기 검색을 이제 막 하는데 요거를 이렇게 딱 검색을 하니까 바로 이렇게 찍히잖아요. 그죠? 찍혀갖고 이거 타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뭐 얼마는 얼마고 얼마는 얼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렇게 이제 연동돼서 나가는 것들을 이제 PCS 연동이라고 해서 네이버에 쿠폰 달렸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뭐 등록 시간에 배우긴 할 텐데 이렇게 나가갖고 최저가가 찍히는 게 얘네들이 뭘 주고 싶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뭐 이런 거 이렇게 찍찍했을 때 이게 최저가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클릭하고 들어가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뭐 쿠폰을 받기도 하고 네이버 이미 14%가 꽂혀져 있고 분명히 13%가 맥스 수수료일 텐데 1%를 더 주고 있다. 그러면 우리 판매자들은 딱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수수료보다 더 꺾었네. 그럼 그거 사야 됩니다. 이건 사야 돼요. 여기에서 이제 또 뭐 중복 쿠폰을 또 발행해줘요. 그러면은 뭐 새해 신년 특가인가? 그래갖고 뭐 5%인가 또 해줘. 그러면 이제 그것도 받아갖고 중복 할인으로 딱 때려버리면 이게 무조건 최저가입니다. 네. 어딜 가나 그렇죠. 여기다 검색하든 저기다 검색하든. 근데 우리가 의심병이 있으니까 이걸 검색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막 쳐보자. 이렇게 쳐보고 여기다도 이렇게 쳐보고 뭐 어차피 쿠팡은 거기 있었으니까 쳐보면 금액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싸구나. 뭐 그게 뭐 2,000원 차이지만 여기 들어오면은 힘들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막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의 이제 개념인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한쪽으로 몰림 판매다라고 해서 이미 가격 비교가 다 형성되어 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본적인 노출의 구조를 이야기하는 거죠. 최근 판매에서. 근데 이거를 이제 벗어나는 애들이 있어요. 이제 두 번째 서랍장은 이걸로 이제 됐으니까 어머니 또 이제 뭐가 필요하시나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나 이제 좀 세탁기가 필요하단다. 그래가지고 이제 세탁기를 이제 사려고 이걸 이렇게 세탁기 이렇게 검색하죠. 보통은 이제 세탁기라고 안 하면 이제 드럼 세탁기 정확하게 하죠. 왜냐면 세탁기 하면 통돌이랑 같이 나오거든요. 쇼핑을 이렇게 딱 눌러봤죠. 그랬더니 이제 여러 가지가 나와. 근데 이제 21kg랑 그다음에 23kg, 그다음에 17kg 뭐 등등등등등등이 있는데 보통은 17kg를 이제 혼자 사시니까 그거를 이제 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17kg가 사실상 이런 디자인적인 요소들을 막 찾으면 실제로 찾기가 힘들어요. 값은 거의 다 품절이고. 그래서 19kg짜리 이제 뭐라 그럴까요? 찾는 거죠. 그래서 얘만 이렇게 클릭해갖고 이제 쭉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봤는데 이제 웃긴 거는 얘를 이제 이렇게 클릭하고 들어가서 얘를 이렇게 복사해갖고 여기다 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 또 놓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넣는 거죠. 뭐 보통은 이 안에서 끝나니까요. 뭐 사실 오늘의 집까지 봐야 돼요. 가전 사시려면 여기까지 이렇게 찍 클릭해서 보면은 이제 여기 요 부분이죠. 요 부분. 네, 요 주목할 만한 상품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제 이 가격과 요 두 번째 있는 거죠. 그죠? 요 가격과 그다음에 요쪽에 또 들어와서의 가격과 가격 비교 넘어가야죠. 그렇죠? 요쪽 부분 요거
요건가요? 요건가요? 아무튼 둘 중에 하나겠죠. 요거겠죠. 네. 요거 그리고 여기 들어와서 그 다음에 요런 가격들 뭐 요거겠네요. 여기는 뭐 어차피 설치 배송이기 때문에 로켓 배송이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네, 요런 것들이 이제 쭉쭉쭉쭉 이렇게 나오는데 또 어디가 최저가냐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네 이건 또 뭐야 또 이렇게 되는 건데 얘를 이제 클릭하고 들어가면은 공식 판매원이라고 보기에는 애매한 네 요런 팔구 쇼핑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제끼는 겁니다. 그래서 쭉 내려갖고 뭐 공식이라고 붙어있는 데를 찾아야 되는데 뭐 인증 있죠 그죠? 계속 내려야 되는데 힘들어요. 그러면 이 상품 자체는 실제 최저가를 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네이버 쇼핑에서 최저가를 보기가 힘들죠. TV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뭐 아까 뭐 3단 서랍장 보셨겠지만 5단 쪽으로 막 넘어가거나 다른 어떤 특정 상품을 검색을 하면 나오지 않는 것들이 막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어떤 기준에서 무조건 저기에 상위에 노출을 해야 되고 가격 비교를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서 뭐 최저가로 돌려지는 것도 이거 일반적인 형태잖아요. 근데 이제 뭐 세탁기 쪽으로 넘어왔을 때 왜 각 몰마다 뭔가 보여지지 않는 상품들이 각각 보여지고 저거는 왜 가격 비교에 표기가 안 됐었지 이런 생각들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이미 이 상품을 파는 사람들은 가격 비교가 싫은 거예요. 워낙에 이제 가전 쪽은 가격 비교에 민감하잖아요. 뭐 한샘포엠 그 서랍장 파시는 판매자분이 이 내용을 알고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모르시는 것 같고 가격 어느 선이 무너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마켓에서 폐쇄적으로 팔면서 여기에 오는 고객들이 뭐 쿠폰을 받아서 할인을 또 받고 중복으로 또 받아갖고 또 할인을 받아갖고 뭐 카드를 뭐 11번가는 SK페이를 쓰면 더 할인이 받고 뭐 지마켓에서는 뭐 그 뭐죠 스마일페이 뭐 이런 것들 막 하면은 또 할인을 받고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럼 네이버에 노출을 안 하고 왜 저 사람들은 더 잘 팔 수 있는데 왜 저런 행위들을 할까를 생각을 해보면 굳이 저기다가 넣어갖고 최저가 경쟁을 함과 동시에 계속해서 한쪽으로 몰림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걸 아는 거죠. 가전은 특히나 그거를 되게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각각 행사를 하는 게 더 낫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린 네이버를 하지 않아 그냥 이쪽으로 갈 거야. 그러면 실제적으로 매출이 꺾이냐라고 했을 때 안 꺾인다라는 거죠. 그냥 알아서 팔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뭐 한샘포엠이랑 삼성전자 뭐 LG전자 다 잊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에서 굳이 줬다가 우리가 최저가를 무조건 뿌려줘야 될까? 이 생각은 해보실 필요는 이제는 있는 시기다라고 하는 거죠. 과연 우리가 저기에다가 최저가를 찍지 않고 그냥 각각의 몰에서 그냥 네이버에 노출 안 하고 가격 비교 다나와 애누리 이런 데 다 노출 안 하고 그냥 판매했을 때 판매가 과연 일어날까?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무조건 크롤링 돼서 저쪽에 노출이 돼야지만 뭐 판매가 일어나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래비를 세울 때 우리는 기본 일반 상품 파는 사람들이니까 스마트 스토어를 막 상단에 올려놓고 그다음 그 밑에 이제 줄 지우기 막 줄 세우기를 막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서 판매를 했을 때 과연 우리한테 좋은 걸까? 우리는 되게 의식적으로 뭔가 한 곳에다 몰아주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한 거 아닐까? 딴 쪽에다가 내가 어떤 형식을 조금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걸 떠나서 두 개의 매출을 세 개의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걸 우리가 어느 한쪽으로 그냥 몰아버려갖고 이쪽에서만 무조건 나갈 거야라고 하는 선입견을 갖고 상품을 런칭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셔야 된다는 시기가 지금 이제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염증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 저쪽에다가 상위 노출을 하려고 했더니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되는데 옛날처럼 쉽지가 않아. 뭐 패턴을 맞추고 뭐 이런다고 해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야. 그럼 거기에다가 시간 할애를 했더니 이쪽에다 하는 것들을 다 놓쳐갖고 여기도 시기를 막 다 놓쳐. 이런 현상이 막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오프라인이든 어디든 교육하고 뭐하고 할 때 뭐 컨설팅을 하거나 할 때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불과 한 1년 전, 딱 1년 전이죠. 1년 전까 22년도 초반만 하더라도 당연히 가격 비교를 위해서 스마트 스토어 먼저 등록하시고 거기 패턴 맞추시고 그런 다음에 다른 사이트를 한 다음에 나중에 수정 작업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설명을 하지 않죠. 타 사이트를 먼저 다 등록하시고 네이버를 제일 늦게 등록하세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예전에는 그렇게 패턴 맞춰갖고 어부 지리를 올라갔을 때 거기에서 볼 수 있는 효과가 컸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힘든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이 트래픽을 쏴줄 수 있는 첫 번째 요소, 내가 마케팅을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그래도 내가 이쪽으로 몰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여러 이제 사이트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쪽에 등록해놓고 거기서 판매량이 나오는 사이트를 솎아내고 거기서 나오는 주력을 먼저 선정한 다음에 거기에 이제 얘를 갖다 붙이면
붙이면 가격 비교도 훨씬 잘 형성이 되고 그리고 시작할 때부터 후기를 많이 가지고 이제 시작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이렇게 탁 올라가는 현상을 더 잘 만들어낼 수 있더라 라고 하는 게 생겨나기 때문에 로직 자체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이제 이쪽으로 쓰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드립니다. 많이 드려요. 그래서 G마켓 옥션에다가 먼저 등록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이제는 좀 바꾸셔서 트래픽이 어디로 어떻게 몰려가는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시려면은 우선순위를 지금은 바꾸실 때가 됐다. 요 얘기를 먼저 사전에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죠. 네. 표지는 필요 없으니까 넘어가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내가 아이템을 선정하고 채널을 선정한다 그랬잖아요. 오늘 좀 다른 개념으로 이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채널을 선정을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사이트들이 쭉 있어요. 쭉 있고 뭐 경쟁사 분석의 컨텐츠가 지금은 없으니까 뭐 설명드리기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판매량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판매량을 보셔야 돼요. 구매 숫자 올라가는 숫자를 매일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 G마켓에 있죠. G마켓에 보면은 이렇게 구매 숫자가 이미 써져 있기 때문에 이 숫자를 매일매일 보면서 어느 정도 판매가 되는구나. 옥션에서 어느 정도 되는구나. 그 다음에 11번가 쪽에 넘어가서 후기의 누적 순위 어느 정도가 되고 있구나. 뭐 이런 것들. 인터파크도 똑같은데 뭐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쿠팡가 갖고 또 보는 거죠. 여러 사이트들에서 판매되는 양을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네이버를 보시게 되면 이 판매자가 현재 구매 숫자가 이 정도 나오는데 왜 이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지를 네이버에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가봤더니 최저가의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고 가격 비교 형태는 어떻게 되어 있고 여기보다 또 잘 나가는 데는 이쪽에 존재하고 있구나. 이게 이제 눈으로 보였다라고 한다면 거기서부터 나는 채널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 어울리는 아이템을 맞춰갖고 등재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거 아이템을 먼저 선정을 해놓고 채널을 보면 힘들다. 채널을 먼저 보고 아이템을 봐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뭐가 잘 나가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뭔가 아이템을 선정해서 갖고 온과 동시에 채널에 끼워 맞추려고 하면 그 채널에 들어오는 고객의 선호도와 맞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무조건 채널 먼저 보셔야 된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채널에서 판매되는 형태를 다 보셨다라고 한다면 이제 거기에서 사람들은 뭘 좋아하나 어떤 이야기를 하나를 취합하는 거죠. 그게 이제 상세 페이지입니다. 그게 상세 페이지. 다른 게 없어요. 그걸 그대로 그냥 나열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보기 좋은 사진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넘어와갖고 등록하고요. 광고하고 다음에 발주 정산하고 클레임 정산하고 이렇게 이게 하나의 프로세스죠.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둬야 되느냐? 제일 먼저 어디다? 채널 선정이다. 무조건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판매량과 후기의 누적순을 본다.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그게 이제 경쟁사 분석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소비자 분석이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뭘 보려고 하는 거냐 그걸 사진으로 표현하고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블로그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냥 답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애들을 가지고 어느 정도 사람들은 이 시장에서 이런 상품과 저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구나를 잘 만들어 놓고 그런 아이템을 구하는 거겠죠. 근데 아이템을 구할 때도 뭐 중요하잖아요. 채널에서 저렇게 예를 들어서 내가 봤던 금액이 아까 뭐 포엠 그 서랍장 기준으로 해갖고 내가 봤던 금액은 80만 원대인데 저기는 왜 73만 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면 이제 구조 자체를 이해를 못한 거잖아요. 그죠? 나는 80만 원에 등록을 했지만 PCS가 꽂혀갖고 할인이 7%가 적용이 돼서 뭐 이렇게 적용이 됐다 뭐 이런 개념인 거잖아요. 아까는 뭐 14%가 적용이 됐지만 그래서 잘못 보면은 저 가격에 맞춰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80만 원에 맞추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 80만 원의 수수료를 빼고 배송료를 제외하고 공급가를 제외했을 때 나는 얼마가 남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면 나는 현재 영업을 할 때 이제 공급처 알아보시는 거죠. 얼마 이상으로 가져오면 나는 실패하겠구나라는 게 이미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부가세 포함 그 가격이 내 손에 떨어질 때 뭐 위안화나 달러로 얼마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는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막 가져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급처가 있는지 없는지를 끝까지 이제 추적을 하는 거죠. 뭐 여기에서 이제 또 드릴 수 있는 게 내가 이렇게 쭉 시장을 살펴봤더니 누군가한테 받아서 팔아도 되는 구조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내가 소량으로 무조건 매입을 해야 되는 기준이 있는 거고요. 그 뭐 박스 단위로 아까 소량으로 사입을 한다라고는 한두 개 뭐 이야기하는 위탁도 이제 이쪽에 속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시장 구조에서는 이거는 박스 단위로 구매를 해야지만 이건 버틸 수 있겠는데 이게 이제 하나가 있는 거고요. 이제 더 안으로 들어간다면 이거는 아예 내가 OEM을 맡겨야 승산이 있겠는데
라벨 작업까지 다 해야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어차피 보면 그 구조가 그렇게밖에 떨어질 수가 없어요. 가면 갈수록 재고의 리스크가 커지는 거죠. 판매량이 좋은 상품이다라고 하면 재고를 가져갈 때 회전이 분명히 일어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보는 건데 가장 실패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판매량이 별로 없는데 재고를 많이 가져오는 경우예요. 이것만 안 하면 우리는 크게 뭐 실패할 확률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 그래서 회전율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데 판매량이 괜찮은 거죠. 이 정도 나오고 있는데 저기에서 저 정도 물건 정도를 가져오면 이건 한 달 안에 회전이 가능하겠구나 라고 하는 게 이제 눈에 보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요소들이 다 맞아떨어져서 아이템을 가져오시는 거지. 전장표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냥 여기에서 그냥 이게 뭐야 마우스 어디 갔어? 요게 그냥 아이템 박아놓고 어울리지도 않는데 채널에 막 억지로 끼워 넣은 다음에 상세 페이지 막 대충 제작해갖고 얹어놓으면 나가겠지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거의 필패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왜 팔릴까인 건데 어느 누군가는 등록해놨는데 잘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신기하죠. 등록만 했는데 그냥 막 나가. 부럽죠.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뭔가 사업에 뛰어든다? 무조건 망합니다. 네. 그리고 나는 이제 막 광고를 했는데 왜 한 개도 안 나가는 거야? 보통은 이렇게 극과 극으로 나눠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얘기는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던 얘기 중에 뭐가 있는 거냐면 채널을 봤느냐 보지 않았느냐에 있는 거예요. 결국엔 채널을 봐서 판매자가 어떤 모습으로 뭔가를 팔고 있다, 잘 팔고 있다라고 하는 건 기존에 있었던 소비자가 그거를 선호한다는 개념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뭘 보려고 하는지를 보고 있는 거고, 그럼 이거에 대해서 어떤 평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내가 그걸 보고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그냥 해도 판매가 되겠죠. 그냥 무조건 나가긴 나갑니다. 네. 근데 한 개도 안 나간다라고 하는 건 보통은 그거를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개념과 같은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반드시 파악을 해야죠. 애한테 아무 유모차 하나 갖다 주면 걔가 앉아서 그냥 거기에 얌전하게 타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맞는 걸 입혀줘야 애가 좋아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얼마면 돼? 우리 이제 판매량이라고 하는 걸 조사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조회수가 몇이면 괜찮은 판매가 일어날까? 뭐 기존에 있었던 분들은 대답하지 마시고요. 그 오늘 새로 오신 뭐 아까 누구였죠? 뭐 누구였어? 이지원님 같은 분, 뭐 정은님도 전 처음 뵙는 것 같고 위팅님은 첫 교시부터 있었나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여기에 이제 참여를 안 하신 분들은 조회수 네이버 조회수입니다. 그 네이버 광고 관리 시스템 아시죠? 네이버 광고. 거기 광고 기준에 나오는 모바일 조회수 기준으로 해서 조회수가 월 평균 몇 정도 나오면은 괜찮은 판매가 일어날 거라고 보세요. 채팅창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조회수가 몇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감각을 보는 거예요. 뭐 이번 1월에 오신 분들은 어느 정도의 판매 감각을 갖고 계시나? 이게 살짝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어느 정도 조회수면 괜찮은 판매가 일어날까? 두 번째 질문은 괜찮은 판매란 뭐야? 뭐 이런 거겠죠? 뭐 이런 건데 일단은 조회수가 몇이면 자유롭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위팅님이 3만 적어주셨고 그 다음에 지원님이 15,000에서 2만. 오, 23년도 1월에 새로 오신 분들은 상당히 그래도 뭔가 좀 하시다 오신 분들인가요? 거의 정답이죠? 그죠? 네, 15,000에서 3만 정도 나와야 된다. 정답이면 정답. 저번에 제가 12월에 질문을 드렸더니 어떤 분이 얼마라고 했냐면 이렇게 이제 찍어주셨죠. 4,000이라고. 그래서 4,000이면은 손가락만 빨다가 사업을 접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리군님 오랜만이네요.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드렸었는데 맞아요. 한 15,000에서 3만 정도는 나와야 돼요. 메이저 사이트가 한 16개 정도 되거든요. 뭐 다 세알일 수는 없지만 보통 한 16개 사이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은 뭐 다 등록할 필요는 없고 뭐 관리해봤자 7개에서 한 8개 그 중에서 판매량이 나오는 게 한 3개 정도예요. 근데 이 한 16개 사이트가 방금 뭐 위팅님이 3만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3만의 조회수를 16개 사이트에서 뜯어간다라고 생각해보세요. 뭐 차등으로 이렇게 가긴 하겠죠. 어느 메인이 많이 가져가고 뭐 50%를 가져가고 그 다음은 뭐 10% 뭐 5%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쪼개서 가져가겠지만 기본적으로 잘 되는 곳은 그게 왜 잘 될까를 고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셀러가 많은 거예요. 셀러가 좋은 상품을 거기다가 주력으로 밀고 있는 거죠. 이런 식의 개념인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를 다 쪼개서 간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 조회수가 쪼개지고 그 조회수를 혼자 먹나요? 아니에요. 여러 명이서 나눠 먹죠. 굉장히 많은 판매자가 다 같이 나눠 먹는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4천 조회수면 현실적으로 아예 나는 하루에 10클릭을 받기가 어려운, 네. 그나마 3만이면 하루에 뭐 몇 클릭이나 받을까요? 한 30클릭? 40클릭? 이 정도 받을까요? 뭐 요 정도거든요. 내 개인이 받는 클릭이요. 네. 그런 것들. 그래서 어느 정도 조회수가 나와야지 판매량도 나온다라고 보는 게 기본적인 전제이기 때문에 조회수가 몇이면 괜찮을까? 아이템을 선정할 때 중요합니다. 15,000에서 한 3만 정도 나오는 메인 키워드 하나 기준이요. 그런 상품들을 잡아줘야 조금 더 편안하다라고 하는 게 보여지는 거고, 조회수가 없는 상품을 내가 만들어서 잘 팔 수 있을까? 보통 인터넷 창업하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죠. 내가 들어오면 세상이 나를 알아보면서 나의 어떠한 그 소름 끼치는 마케팅과 상품력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놀라워할 거야. 네, 쓸데없는 얘기죠. 네,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깔려져 있는 조회수에서 그 안에서 그걸 검색한 사람들의 비중 중에 내 브랜드나 시리즈나 모델명을 검색해 줄 사람이 과연 몇 퍼센트나 될까? 이렇게 얘기했으면 난 진짜 인정. 당신은 진짜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했겠지만 내가 그냥 들어오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고 나는 이 시장에 한 획을 그을 수 있겠지?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네, 넘어갑니다. 잔인하고 아주 무서운 방송입니다. 임산부와 노약자는 시청을 금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굉장히 잔인하죠, 그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괜찮은 판매란 뭘까? 이건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조회수가 많이 나와. 그래. 내가 여기다가 등록을 했어. 그럼 주문 건수가 많이 나오는 게 좋을까? 아니면은 매출액이 많이 뜨는 게 좋을까? 뭐 비슷한 얘기가 될 수 있지만 박리담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박리담회라고 얘기하면 조금 뭐 옛날 좀 버전이니까 나는 회전율이 좋은 상품을 할 거야? 아니면 그 마진이 그러니까 몇 개 안 나가지만 마진이 좋은 상품을 할 거야? 인 거예요. 이거는 아까 서두에 그 제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사입으로만 가능한 거, 그 다음에 이제 박스 단위로 가져와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OEM 하거나 생산해야 되는 거, 뭐 이렇게 이제 구분을 좀 지어줬잖아요. 그럼 이 세 가지로 구분을 한다고 했을 때 회전율이 좋다라고 하는 개념은 재고도 많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창고도 커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 거고, 그거를 포장할 인력도 필요하다는 거고, 그런 CS를 처리할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다는 얘기야. 그러면 내가 이런 것들을 다 한순간에 다 잘하고 싶어. 힘들지 않나요? 새해가 가기 전에 이제 저희가 이제 모임이 있는데 회장을 뽑으면서 총무가 뽑힌 분이 계세요. 그래서 총무님한테 전화를 했죠. 오랜만이라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이제 전화를 드려서 요즘은 어때요? 라고 했더니 이제 자기 창업했대. 원래 아버지 밑에서 사업을 하셨었는데 직원으로 개인 사업자를 냈대. 그래서 개인 사업자를 냈어? 사장님이네요? 아우 이제는 주임님이라 부르면 안 되겠네. 막 이러면서 이제 농담 따먹기를 했는데 그분한테 이제 뭐 그러면 혼자예요? 라고 했더니 직원이 4명이래. 뭘 파는데? 그랬더니 이제 뭐 난방 용품을 팔아요. 그래서 뭐 시즌이니까 뭐 사람이 많이 필요하겠구나. 뭐야 이름 뭐야 내가 하나라도 사줄게. 그러고서 검색을 해봤어. 너 4명 쓰면 안 되겠는데? 제가 바로 그랬거든요. 너 4명 쓰다 망해 임마. 너 왜 4명을 쓰고 있는 거야? 뭐하니 그 4명이서? 너 판매량이면 혼자 해도 충분한데 왜 4명이서 하고 있는 거야?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상한 거예요. 네, 괜찮은 판매란 뭘까? 주문 건수가 많이 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4명 정도 쓰니까 저 정도 판매량이면 마진이 거의 한 70%는 돼야 될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구조가 있겠지만 사장님들이 생각하는 괜찮은 판매란 미친 듯이 포장하는 걸까? 아니면은 그래도 내가 정성 들여서 만들어 놓은 이 아이템이 하루에 한 30개는 나가지만 그래도 내가 이익적인 부분으로 해갖고 하루에 한 10만 원 정도만 남으면 30개를 팔아서 10만 원 정도만 남으면 괜찮은 판매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리스크는 어느 게 조금 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가? 이런 것들은 진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루에 혼자해서 뭐 이거는 사담이긴 한데 예전에 제가 쪼리를 팔았었거든요. 첫 사업에 쪼리를 팔 때 12종 나갈 때까지만 행복했어요. 12종 하루에 12종 나갈 때까지만 이야 나 이제 된 거야? 막 이런 거였고 50종 나가는 순간 괴로웠어요. 진짜 너무너무 하루하루가 싫었어. 그냥 근데 그게 딱 100쪽 넘기는 순간에 그냥 싫습니다. 모든 게 싫어집니다.
여기 있는 구두살이 잘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예전에 모나미 볼펜으로 그 수기 송장을 꾹꾹 눌러 쓰면서 생긴 굳은살이에요. 거의 한 1년 반 동안 이거를 쓰면서 여기가 움푹 패일 정도로 제가 썼었거든요. 죽을 뻔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거 포장하고 보내고 들어오는 거 다시 챙기고, 네. 제 신발장에 제가 파는 신발이 가득 찰 줄은 몰랐죠. 네. 이런 식의 그런 게 있었는데, 하여튼 저는 그때 당시에 그 좋은 판매란 주문 건수가 많은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아니에요. 조금만 팔아도 저는 마진이 좋은 상품을 팔고 싶습니다. 항상 그게 그때부터 생긴 버릇 중에 하나예요. 적으면 안 간다. 이런 거. 몸고생만 하더라. 넘어가죠. 혹시 돈을 안 쓰고 판매하는 방법이 있나요?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광고비 지출을 많이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했던 마케팅이 되게 큰 효과가 많이 없는 그런 상황이 오면, 돈 안 쓰고 판매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면서 제일 먼저 쳐다보는 게 블로그. 그 다음 쳐다보는 게 이제 라이브 커머스, 이제 막 방송 중 영상 컨텐츠, 그죠? 그러다 안 되면은 이제 뭐 카페 공동 구매, 그다음에 이제 도매낼 생각 막 이런 생각들 막 한단 말이에요. 돈을 안 쓰고 판매하는 방법이 과연 있을까를 생각하면은 늘 네, 마켓을 보여드리죠. 뭐 얘만 이렇게 검색을 하면 좀 그러니까 드럼 세탁기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 안에 벌써 여기도 광고, 그다음에 여기도 광고, 여기도 광고, 여기도 광고, 스마일 배송 물류요. 그러고 나서 리스팅 여기로 나오는데 여기도 리스팅 광고잖아요. 그죠? 광고를 안 하고 물건을 팔 수 있을까? 가능한가요? 네이버 가볼까요? 이거 쳤죠? 광고요. 뭐야 이거? 드럼 세탁기 검색 결과 아닌가? 그쵸. 광고. 네. 아래로 내려다 보면 여기도 광고. 광고 구자가 별로 있지도 않아 갖고 여기는 한 클릭당 가격이 이거 클릭 가격에 요건 좀 그렇구나. 요거 뭐 CPC 상단이라 치고 요거 클릭 가격과 요거 클릭 가격은 몇 배 차이가 날까요? 상상 그 이상의 가격 차이가 나겠죠? 그죠?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똑같은 거예요. 결국에 돈을 안 쓰고 판매하는 방법이 있을까라고 한다면 그거는 현 시장에서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광고를 열심히 하셔야 되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 구조가 나한테 선순환 구조냐 아니면 마이너스 구조냐, 플러스 구조냐 마이너스 구조냐를 따지시는 거지, 내가 돈을 안 쓰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물건이 나갈까를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조금은 아쉬운 얘기죠. 그쵸?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돈을 쓰면서 판매를 하셔야 되는데 편한 길을 이제 막 찾으잖아요. 아까 이야기했던 뭐 네이버의 상위 노출, 그다음에 MD를 만나면 뭔가 해결이 될 것 같고, 요즘에 뭐 라이브 커머스가 막 핫하다고 하니까 저걸 좀 해보려고 막 하고, 그다음에 뭐 와디즈 펀딩 뭐 이런 것들을 막 생각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단발성일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죠? 어느 시점이 지나면은 순위적으로 굉장히 하락이 오고요.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기가 힘들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편한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느 순간에 탁 됐을 때만 편한 거지 그 이후부터는 다시 내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될 수밖에 없고 이쪽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더라. 네, 광고로 다시 오게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도 하고 다 같이 하면서 내 상품이 좀 더 왕왕거리는 형태를 만들어내는 거지, 어느 단발적인 무언가의 효과로 인해서 내 순위가 갑자기 올라가고 사람들이 나를 인지하고 그러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뭐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드리면, 자 보세요. 여기군요. 네. 요즘에 뭐가 잘 나갈까요? 그냥 핫팩 괜찮네요. 핫팩을 이렇게 검색했어요. 쭉 내려요. 쭉 내려서 요 부분이죠. 그죠? 요 부분. 충성 핫팩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헬스온이 파는 충성 핫팩 들어본 적 있어요? 스페셜 에디션이라고 하는 핫팩을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이렇게 또 내려와서 마이핫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지금은 이 사람들이 구매가 이렇게 되고 후기가 이렇게 따라오잖아요. 이분도 그렇고 이분도 그렇고 이분도 그렇고 이분도 그렇습니다. 그죠? 다 그래요. 자, 그러면 시간이 지났다라고 칠게요. 시간이 쭉 지났어. 시간이 지나면 과연 저 사람이 내년에도 저기 있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단발적으로 무언가를 되게 잘해서 잘 맞아서 올라왔어.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연도가 됐어. 나는 저 자리에 그대로 이 시기에, 그러니까 24년도 1월에 저 자리에 지금 봤던 상품들이 그대로 있을까? 굉장히 힘든 거죠. 맞나요? 결국 내가 무언가 유명해지고 판매가 잘 일어나고 뭐 내가 상위권에서 뭔가를 유지한다라는 것 자체는 365일 내가 저기에 있을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내가 저기에 딱 갔다가 뚝 떨어진 순간에 내가 원래 있어야 되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더라 라고 하는 게 이 시장의 논리입니다. 로직도 그렇게 짜여져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꾸준하게 노력한다라는, 아까 제일 처음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우리는 처음 시작할 때 마인드로 뭔가 잘 된 것 같은데 뒤돌아보면 다시 처음에 하는 것처럼 무언가를 하고 있고 이 순환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살아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런 개념인 거예요. 네. 뭐 아이폰이나 삼성이나 그러니까 애플이나 삼성이나 LG전자가 아닌 이상엔 우리가 기억되어지기는 쉽지가 않더라. 그래서 인터넷 판매는 그냥 꾸준하게 나를 노출시키고 거기에서 나오는 전환 퍼센테이지를 받는 거지, 그냥 어느 한순간에 상위적으로 딱 올라간다 해서 모든 사람이 나를 기억하고 그 시장에서 무언가 나를 되게 대우해 주지는 않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네, 이해하시죠? 소비자가 이제 구매하는 경로라고 하는 게 있죠. 지금처럼 이제 노출을 막 시도할까요? 우리가 노출을 막 시도하면 고객이 인지를 하죠. 한 방에 사주면 좋겠는데 고객이 바쁘죠. 늘 바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또 노출을 시도하죠. 고객이 인지를 하기 시작했어요. 또 근데 또 고객이 바빠 나가요. 그럼 나는 계속 노출을 시도하고 있을 뿐이에요. 꾸준하게 노출을 365일 시도하고 있다 보면 고객이 클릭하기 시작해요. 클릭하기 시작해서 또 고민을 하죠. 고객이 바빠졌습니다. 나는 노출을 하죠. 그리고 나서 고객이 클릭하고 장바구니 받아서 쿠폰 비교하고 아까 보셨던 제가 서랍장 보는 것처럼 각 사이트에 막 다 쳐보고 후기도 좀 탐색하고 하는 와중에 뭔가 좀 바쁜데? 다음에 오후에 할까? 이러고서 이제 잠깐 껐다가 또 노출하고 있는 나를 보고 들어와서 쿠폰 카드 적용하고 비교하고 판매자 문의해서 언제 받을 수 있나요? 한번 때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구매를 하는 이런 식의 형태를 일반적으로 가져간다는 거죠. 우리는 노출을 하면 물건을 사주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고객은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행위와 각자의 사적인 용무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당신은 보자마자 사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판매자들이 너무 많죠. 너무 많다 보니까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뭐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순환 속에서 우리는 왜 사람들은 저렇게 움직일까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으세요? 이제 13년도에 32세 아까 봤던 머리 중에 저 머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으세요? 라고 제가 이걸 여쭤본다라고 한다면, 오늘 아침에 제 와이프도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했거든요. 저는 먹고 싶은 게 별로 없는데 먹고 싶은 게 있으세요? 라고 하면 딱 대답하는 사람도 그렇게 뚜렷하게 있지는 않아요. 나 오늘 저녁에 뭐 먹고 싶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근데 기본적으로 생각하고서 그 생각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대답하는 형태를 보면 다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 모든 사람한테 다 규격을 맞춰갖고 그 입맛에 맞게 떠먹여줄 수 있을까? 과연 이 시장에 들어오는 모든 고객의 조회수에 나를 부합시킬 수 있을까? 라고 한다면 그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럼 내가 100클릭을 받아서 100%의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데 보통 그러기가 힘들잖아요.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게 약 12%를 맥스로 보고 있는 거니까 현 시장 기준에서 100명이 들어오면 12명이 사준다 뭐 이런 개념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이제 되게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결국엔 나는 그 퍼센테이지를 적게 갈 거냐 많이 가져갈 수 있느냐 요 싸움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우리들 판매자들의 몫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시장에 내가 들어와서 이 핵을 더 키우고 해서 내가 정말 커지는 원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전자에 속하는 기준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렇게 보면 작은 원이 나인 거예요. 이건 이제 시장인 거고. 시장도 변하지 않고 나도 변하지 않아. 내가 이미 들어올 때부터 내가 포지셔닝 할 수 있는 건 저 정도의 크기인 거야. 내가 이 R을 더 크게 만들려고 할수록 이 안 보이는 이 원들이 나를 짓눌러서 결국엔 이게 조금 커졌다 다시 줄어들었다 이 정도일 뿐인 거지. 내 이 원이 이 밖에 있는 원의 크기를 다 잠식시킬 수는 없어.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전자와 후자 1번과 2번. 아까 누구야? 이지원님 아직도 있어요? 몇 번이라 생각하세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지원씨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어. 아니면 정해져 있는 시장에 나는 저 정도를 원을 형성하는 거야. 그래서 더 많은 원을 만들어내는 게 더 중요한 거야. 뭐 등등등이겠죠. 그죠? 이거를 누누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들은 거의 대부분 압니다. 어느 게 답인지. 그리고 어느 게 현실인지를 알고 있죠. 그죠? 지원님은 나가셨군요. 네. 다 담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얼리어답터, 신상품 유행, 뭔가 트렌드가 딱 따라오면 무조건 그걸 사야 되는 상품이 있는 거고요. 다음에 평범 일반 후기 따라쟁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저 시장이 지나가서 후기나 피드백이 쭉 나오면 그걸 기준으로 구매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싸게 치면 이렇게 나가는 거고요. 아이템의 주기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보통은 한 명이 그 아이템을 대할 때의 태도인 거예요. 태도. 우리 엄마가 바라봤을 때 아까 한샘 그 서랍장은요. 이거예요. 좋은 거죠. 후기나 이런 걸 보셨을까요? 한샘 링크 주셨는데 후기가 없던데. 네. 요런 거죠. 그분한테는. 제가 봤을 때는요. 이런 거고요. 더 심하면 이쪽으로 내려오는 거죠. 찾을 줄 아니까요. 사람이 어디에서 뭘 보느냐, 어떤 형태를 가지고 쇼핑을 하느냐, 뭐에 따라서 다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으로 고객은 요 중간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게 거의 대다수. 만약에 내가 이쪽으로 오고 싶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굉장히 유명하면서 시리즈를 꾸준하게 발행시킬 수 있는 사람, 브랜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거의 대부분은 이쪽으로 가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감기약이 지금 일로 와 있죠, 그죠? 네. 그래서 피드백을 보고 구매하는 게 이런 쪽, 네,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계획은 있습니까? 라고 여쭤봅니다. 항상 옵션과 단품 아직도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위에 쭉 나란히 해드렸던 것들에 있어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나는 옵션으로 묶어서 팔 거야? 단품으로 쪼개서 팔 거야? 그룹을 짤 거야?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뭐 단품이 위로 잘 올라갑니다. 옵션이 없어야 됩니다. 표면가가 중요합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품으로 쏠리는 현상이 굉장히 강해졌죠. 근데 이것도 카테고리마다 조금씩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하나의 정책을 세워놓고 쭉 가는 게 아니라 아이템마다 옵션으로 팔아야 되는 게 있고 단품으로 팔아야 돼. 자, 이거는 전체한테 질문을 드려봅니다. 이 결정에 따라 바뀔 건데 우리가 옵션을 할 거냐 단품을 할 거냐는 뭘 보고 결정한다 그랬죠? 옵션과 단품 내가 어떻게 등록할 거야 라고 하는 건 아이템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데 우리는 무엇을 보고 이거를 결정한다 그랬죠? 용기 있는 사람은 채팅창에 쳐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맞히시는 분에게 이번엔 임원이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옵션과 남기세요. 네, 옵션과 단품을 이제 고민을 할 때 상품명, 가격, 페이지, 썸네일, 배송 방식, 광고 방식, 포장 방식 이게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게 계획되어져 있어야 해요. 나는 어떻게 팔 거다. 근데 이게 없이 그냥 시장에 들어오면 페이지가 난잡해지기 시작하죠. 정체성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목적이 없어지니까요. 뭔가 하나를 물고 늘어져야 되는데 힐링님한테 주시면 됩니다. 고객 편의성이죠. 소영님 늦었어요. 미안해요. 두 분한테 드릴게요. 힐링님이랑 새해니까 기존 멤버한테 드리는 것도 괜찮겠네. 힐링님, 소영님 드리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할 때 당연히 고객 편의성입니다. 고객이 들어와서 이런 쇼핑을 좋아하더라. 그 아이템은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옵션을 좋아하는 거예요. 구매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핸드폰 케이스 가게에 가서 쇼핑을 하는데 핸드폰 케이스 덜렁 하나 있어 봐. 그냥 그거 좋아하는 사람만 사는 거예요. 주구장창. 네.
근데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적으면 판매량이 적은 거고,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많으면 판매량이 많아지는 거겠죠. 근데 내가 이제 불특정 다수가 들어와서 다이어리 케이스를 살지, 플리 케이스를 살지, 뭐 젤리 케이스를 살지, 뭘 살지를 모르니까 나래비를 해놓는 거고, 거기에서 또 추가적으로 사람들이 그립톡도 사고, 그 다음에 액정도 사고 하니까 그거를 막 다 갖다 붙여놓잖아요. 네. 완전 상점 마냥. 그런 식으로 하는 이유가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뭐 아까 보셨던 드럼 세탁기에 와서 갑자기 세탁기를 2대를 사거나 깔별로요. 그 다음에 뭐 기능적으로 뭐 통돌이랑 갑자기 드럼을 같이 산다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런 건 어렵다는 거죠. 그게 이미 시장이 소비하는 형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양분화해서 그걸 시장에 맡겨야 되는데, 마켓들이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일관된 정책을 내세우다 보니까 내 카테고리에선 이게 안 맞고 요 카테고리는 저게 많으니까 판매가 떠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해하시나요? 네. 이 판매자들 다 담는다는 건 결국에는 상품을 담는다는 얘기랑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판매의 어떤 그 유동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되게 잘 맞춰주는 마켓들이 거의 대부분 잘 살아남죠. 지금 잘 보시면 돼요. 그런 형태들. 좋은 서비스는 어떤 서비스를 이야기하냐라고 하는 게 나오죠. 뭐 품질도 있고 배송 속도도 있고 친절한 상담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23년도 1월 1일이 되자마자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죠. 무슨 소식을 들으셨나요? 2일부터 들으셨을 거잖아요. 1일은 일요일이었으니까. 2일 출근하자마자 들은 소식 뭐가 있으세요? 야, 이제 딱 출근하자마자 안 좋은 소식이 공문으로 탁 와갖고, 야, 또 이런 이제 또 올린다고 뭐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죠. 뭐예요? 택배비죠. 그죠? 네, 23년 시작을 아주 활기차게 택배비부터 올랐습니다. 저는 소형 상품 기준으로 해서 수수료가 변경됐다고요? 어디 수수료가? 수수료 말고 수수료는 고정이죠. 변경된 게 택배비가 올랐어요. 저 CJ 쓰거든요. 저는 대형 기준으로 700원이 오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형이 300원, 200원 올랐나? 200원 올랐고, 그 다음에 중형이 400원이 올랐습니다. 네,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래서 다시 또 페이지를 수정하고 배송비를 다시 수정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게 바뀌면 배송 속도도 달라지나? 인건데 오늘 또 뉴스 보니까 유류세가 인상되면서 휘발유 가격이 60원이 올랐다며요. 네, 슬프죠. 경유 가격은 안 오른 걸로 아는데 보통 트럭은 경유로 움직이지 않나요? 배송할 때, 그죠? 네. 왜 오른지 잘 모르겠어요. 배송 속도가 올라갈까? 사실 좀 의심스럽습니다. 네. 그런 게 있는 거고. 그리고 요 옆에 보면은 이제 포장재, 뭐 손편지, 뭐 등등이 있는데, 제가 이제 요걸 샀어요. 요거 애플워치 케이스를 하나를 샀는데, 이걸 사니까 손편지가 이렇게 들어져 있더라고요. 포스트잇에 한 5줄 정도 적어주셨던데, 실제로 적었구나라고 느껴지는 게 거기에 이제 덕주님이라고 딱 돼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진짜 하나하나 다 쓰는구나. 그래갖고 이제 막 쭉 읽어보면서 결국에는 이제 후기 써달라고 이제 이야기를 딱 해놓은 거였는데, 네, 후기를 쓰지 않았죠. 네. 상품은 마음에 듭니다. 상품은 마음에 드는데 쓰지 않았죠. 요런 것들. 의미 없어요. 손편지 써봤자 저같이 굳은 살만 생깁니다.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쁜 페이지, 그 다음에 뭐 포장재에다가 꼭 실크 인쇄를 내 거 로고를 박아갖고 해야 되나? 뭐 등등등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하게 시작하시는 게 좋고, 그러면서 쭉 지나가면서 뭔가 내 거에다가 아이덴티티를 조금씩 적용하는 거, 그거는 뭐 좋은 개념 중에 될 수가 있겠죠. 그죠? 차장님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괜찮아요. 내가 말을 안 쉬는 거 하나도 안 들리게 하려고 내가 말 안 쉬고 좀 떠들리고 있는 거야. 네, 고객은 내가 이러는 걸 알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걸 알까? 이런 거야. 검색을 막 하죠. 그죠? 사람들이 막 검색을 하고, 그리고 나서 광고나 행사나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쇼핑으로 넘어와서 가격 비교나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을 막 해요. 이미지나 게시글을 쭉 보는 거죠. 상품의 본질이 좋다라는 그 가정하에 이런 게 이제 사이클이 막 일어납니다. 사이클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 온오프라인으로 고객이 빨려 들어오는 형태가 일어나는 게 일반적인 형태다라고 보는 건데, 금융망을 크게 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순환을 일으키려고 한다면 나는 형태소 중에 어디서부터 따라올 거야 라고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형태소를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뭐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메인 키워드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청바지 이렇게 검색을 하면 두 번째 검색어는 뭐 일자 청바지나
아니면은 부츠컷이나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요즘에 와이드 컷, 와이드 청바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검색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뭐가 있을 거냐면 이제 브랜드가 앞에 붙으면서 청바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이어질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밑위 뭐 12cm 청바지 뭐 이런 식으로 검색 안 하잖아요. 근데 제가 좀 놀라웠던 거는 대중교통 얼마 전에 이용하다가 옆에 분 이렇게 검색하는 거 몰래 이렇게 봤는데 검색을 엄청 희양찬란하게 하시대. 깜짝 놀랐는데 거의 이런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좀 그 연세가 있으신 여성분이셨는데 이런 식으로 막 검색하더라고. 그리고 저렇게까지 한다고? 좀 이상한 생각을 하긴 했는데 생각보다 검색의 패턴이 우리가 생각한 이게 일반적이긴 하지만 이상한 것도 많긴 하더라고. 근데 이것까지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 정도의 어떤 패턴을 가지면서 쭉 하고 내려오는데 나는 보여지는 여기에 있는 대표 명사를 청바지를 기준으로 해서 쭉 고유 명사까지 떨어지는 나까지 검색시킬 수 있는 어떤 패턴을 만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뭐라 그럴까 오해에 빠지기 쉬운 게 이 위에 있는 걸 방금 보셨던 메모장에서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나 얘를 이제 고유명사라고 보는 거거든요. 고유명사 이렇게 보는 건데 사람들은 이걸 검색하는 사람과 이걸 검색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생각해요. 다른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한다고. 그렇지 않아요. 내가 신규 브랜드라고 해도 결국에 내가 노출이라고 하는 부분을 많이 만들어내고 그리고 내 상품의 상품성이 있다라고만 친다면 사람들은 일반 검색에서 나를 보고 여기까지 따라올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나는 어디서부터 시작할 거냐라고 하는 거지. 나는 어디서부터 시작할 거야? 이 고민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메인 키워드부터 할 거야? 아니면은 어디서부터 할 거야? 뭐 이 질문을 많이 해요. 광고 어디서부터 해야 돼요? 뭐 이런 얘기들. 청바지부터 광고하면은 필패할 확률이 높죠. 이도 배우신 분들한테 질문을 해보죠. 이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광고를 노출이라고 할게요. 광고라고 하지 말고 노출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네, 이게 질문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쿠폰 드린 거 뺏어야 되니까 안소영님이랑 힐링님이 대답해 주세요. 노출을 노출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이러면 채팅 안 치잖아. 안 뺏기려고. 안 뺏을게요. 네. 세부 키워드 나왔고요. 제2님이 안 빼서 걱정 마요. 네. 노출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대표 키워드예요? 뭐 세부 키워드 하셨으니까 뭐 대표 키워드 하나 갖다 넣어놓고 대명사 키워드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대표 키워드 그죠? 대명사 키워드 소영님 건 뺐고 힐링님 대답해요 얼른. 세부 키워드라고 생각하세요? 다 세부 키워드네. 세부 키워드 지금 몰빵 나오고 있어. 지금 한 4개 나왔어. 이거 한 명 나왔고 뭐 계속 얘기해보세요 얼른. 힐링님 빨리 대답하세요. 안 뺏어요. 걱정하지마. 제가 줬다 뺏는 사람 아니잖아요. 빨리.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이 두 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정답이 어딨어.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장 정확한 거야. 세부 키워드라고 표현하는 것도 사실은 안 맞아요. 정확한 키워드. 이 정확한 키워드라고 하는 건 뭐야? 라고 했을 때 나한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까 핫팩에도 있었는데 핫팩 있었고 그 다음에 찾아보면 이제 손난로 나올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이게 두 개가 뭉쳐서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붙이는 핫팩 나올 거고 그리고 발 핫팩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발에 붙이는 핫팩 이런 것들. 내가 만약에 이걸 팔고 있으면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거의 대부분 일로 가요. 손난로도 사실은 이게 충전하는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손난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손난로가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거 물 담아갖고 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야 돼. 만약에 할 거면.
그리고 이게 만약에 판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또 정확해지는 거죠. 내가 정확하게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판매를 위한 게 아니에요. 판매량을 올리기 위해서 정확한 키워드부터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정확하게 들어온 키워드에서 나오는 클릭수 대비 전환율을 봐야 되거든요. 이거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늘 우리 그 대용 차장님이 로아스라고 하는 거 광고 효율이라고 하는 거를 봐야 되는 거죠. 내가 노출을 했는데 노출 대비해서 전환이 몇 %가 여기에서 나왔어. 뭐 예를 들어서 정확한 키워드에서 예를 들어 12%의 전환율이 나왔다라고 칠게요. 그러면 대표 키워드에서는 전환율이 몇 % 정도 나올 거라 생각하세요? 정확한 키워드에서 12%가 나왔어. 대표 키워드에서 몇 % 정도 나올 거라 생각하세요? 그렇죠. 미팅님 전부 다 한 6% 나오는 거야. 반절 꺾여요. 반절 꺾여. 더 꺾일 수도 있어. 3%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내가 여기에서 본 고객이 어디로 가는 거야? 여기에서 본 고객이 어디로 가는 거야? 6에서 3% 나오는 대표 키워드에 광고비 졸르게 비싼 데다가 내가 광고를 했어. 어디로 가요? 정확한 키워드로 가잖아요. 맞죠? 그러고 나서 세부 키워드로 가고 정확한 키워드로 가는 거잖아. 이렇게. 맞죠? 그죠?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오는 거라니까? 그렇다라는 얘기는 자, 전제를 깔게. 내가 여기에다가 대표 키워드 6에서 3% 나오는데 광고비 비싸. 노출하는 비용이 비싸. 여기에 광고할 수 있는 확신, 우리는 깡이라 부르죠. 객기, 이런 게 어떻게 생길 수 있는 거야? 여기에서 나오는 12%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심리적으로.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노출이라고 하는 부분에 정확한 키워드부터 시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네. 이렇게까지 설명하는 사람이 별로 없죠? 네. 오늘 그냥 이거 됐어. 이제 방송 종료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것만 알고 가도 되잖아. 마무리는 지을게요. 그래서 고객이 순환이랑 그러니까 로그나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순환한다라는 거야. 어디의 영역에서 뭘 보고 있구나. 사람들이 검색 결과와 가격 비교의 비율이 이렇구나. 사람들은 어떤 식의 영역에서 몇 클릭을 내고 있구나. 뭐라고 검색하는구나. 판매량이 어느 정도 나오니까 소비자가에서 수수료 빼고 택배 빼고 포장재 빼고 했더니 이 정도 금액이 나오는구나. 근데 우리가 서두에 뭐 했죠? 구매량을 봤잖아요. 4,050원 곱하기 구매량. 광고비로 나눠. 괜찮은 시장이네? 사람들의 경로는 이렇네. 나는 노출을 그렇게 가져가면 되겠구나. 생각보다 시장이 쉽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이 엄청 단순하죠? 그죠? 생각보다 엄청 단순해. 우리 생각이 너무 복잡할 뿐이야. 일을 하면서 딱 다가갈 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니까 마음만 조급하고 빨리 뭘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뭘 알아볼지 모르니까 마음만 막 조급한 거야. 그러니까 잡생각이 많아지는 거지. 이것도 했어야 되나? 저것도 했어야 되나? 아니야. 이제 딱 순서대로 뼈대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 뼈대를 내가 순서대로 잘 이행하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이걸 이행해서 한 사이클을 돌려보면 이게 보이거든요. 이제 다음 아이템을 할 때. 그러면 이거는 이래서 문제가 생기겠구나라고 하는 게 눈에 보여요. 그거를 내가 쭉 서치하면서 뭐 길게는 3개월 정도를 쭉 해갖고 런칭을 시작을 하면 생각보다 리스크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당면한 과제를 내가 빨리 해결해야 되고 빨리 피드백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 행위를 해버려갖고 그걸 가져온과 동시에 그걸 하느라고 힘든 거야. 아까 쪼리를 내가 10개만 포장해도 힘들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50개가 되는 순간에 딴 거 못한단 말이에요. 기본적인 구조가 그래요. 그래서 1회서부터 100까지의 어떤 나래비를 쭉 생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 고객은 이런 식의 검색을 하고 사람들이 이걸 검색했다 이걸 검색시켜야 되고 좋아 내 네이밍은 이런 식으로 기획을 잡아야겠어. 근데 사람들이 뭘 좋아하지? 그러면 이런 로고의 형태나 이런 이름도 괜찮겠네. 접근을 하는 거죠. 계속해서 사람들 부르기 쉽게 거기에 맞는 상품을
개발하고 그거에 맞는 사진을 찍고 상세 페이지 기획하고 사람들이 이 상품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니까 그걸 조금 뭐 허위 가대는 좀 그렇지만 재미있게 표현을 하고 좀 과대하게 그거를 쫙 줌인을 해갖고 조금 디테일을 표현하고 이런 그냥 일련의 과정이에요. 거기에 맞는 포장재 그리고 택배사 이런 것들을 다 선정하는 거죠.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세팅을 딱 끝내놓고 정확한 키워드에 딱 던져본 다음에 샘플로만 해도 되는 거니까 던져본 다음에 사람들이 막 반응이 와. 그러면은 제가 언제까지 배송해 드릴게요. 그런데 그때부터 매입하세요. 근데 좀 늦죠 그거는. 네. 이걸 딱 해갖고 전환율이 어느 정도 나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대표 키워드로 상단으로 해서 노출의 확장을 크게 가져가는 거야. 확신이 섰잖아요. 이 선순환 구조가 나와야 된다고. 그러면 알아서 내가 마켓에서 이런 것들이 잘 팔려. 네이버에 등록을 했어. 그러면서 내가 딴 데보다 네이버를 100원 싸게 그냥 등록을 했다 칠게요. 사람들이 다 어디로 몰려가요? 이쪽으로 몰려가요. 난 네이버에서 아무것도 안 했어. 마켓에서 내가 활성화가 됐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보고 최저가를 검색하잖아요. 근데 네이버에 100원이 싼 게 있어. 어떻게 할 거야? 카드 할인 받으려면 여기 있는 거고 네이버 페이로 구매하실 분들은 그냥 여기서 구매하는 거예요. 양분화가 일어났죠. 여기에다가 행사를 내 네이버 후기를 좀 쌓아야겠어. 그리고 여기에다가 5,000원을 싸게 그냥 등록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가격을 내린 거죠. 최저가 행사를 쳐버린 거야. 약 일주일 동안. 그럼 여기에서 했던 게 쫙 빨려갖고 어디로 또 일로 들어가는 거야. 우리가 의식적으로 무언가를 계속해서 그쪽에서 쥐고 있지 않을까를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의식적으로 무조건 그쪽으로 뭔가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강박에 있지 않나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를 제가 뭐 괜히 이러는 게 아니에요. 뭐 지마켓 방송이니까 지마켓 마켓 살리려고 이러는 거 아니야. 사기친 놈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최근에 런칭한 상품을 그렇게 해서 지금 상단에 다 띄워놓고 잘 팔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기존에 저도 무조건 이쪽으로 먼저 등록해갖고 여기에서 활성화가 돼야 딴 쪽도 활성화가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밖에서 만들어서 던져주면 알아서 받아먹습니다. 그건 원래 그 구조를 갖고 있는 사이트인 거야. 거기서 시작을 하려니까 힘든 거죠. 그래서 각각의 왕왕거리는 구조를 잘 파악하고 거기에다 밀어놓고 거기서 나오는 트래픽을 이용해서 넣고 여기서 나오는 이익을 가지고 또 광고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풀세트가 되는 거죠. 근데 그 모습 자체도 결국에는 계속해서 성장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요렇게 맞춰지고 마무리가 될 거다. 요쪽에 요렇게 될 거다. 하나의 원을 더 크게 만들고 카테고리 확장이에요. 요렇게 만들고 요렇게 만들어서 그 안에 요거, 그 안에 요거, 그 안에 요거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 군집이 결국에는 마케팅이 되는 요런 현상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상품의 개수와 판매 채널의 확장은 마케팅의 근본이다. 요거는 좀 기억하시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네요. 괜찮았나요? 마음에 들었어요? 오늘 뭐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기존에 있었던 창업 설명회와 뭔가 달랐죠? 흐름 자체를 처음에 컨셉을 잘못 잡아갖고 흐름 자체가 조금 어렵게 가긴 했는데 그래도 네, 괜찮은 내용이었습니다. 그죠? 정훈 K님도 평소에 들었던 내용과 조금 달랐죠? 만족스럽네요. 기존 사업자들도 이런 얘기를 들었으니. 네, 퀴즈는 아까 두 분한테 드리는 걸로 하고요. 힐링님이랑 안소영님한테 드리는 걸로 하고 아까 일정 말씀드렸듯이 화목 2시입니다. 뭐 변동 없으니까 기존 분들은 알아서 들어오실 거고 그 다음에 새로 오신 분들은 알림 설정이나 이런 것들 좀 하셔갖고 늦지 않게 같이 잘 참여해서 재밌는 방송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이죠? 이번 주 네, 상품 등록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소통의 시간 2분 갖도록 하죠. 지금 3시 8분이니까 소통의 시간은 2분을 갖고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옆집에 지금 오늘 이사 오는데 옆칸이요. 겁나 짐을 나르는 소리가 들려갖고 제가 말을 쉬지 않고 일부러 한 거예요. 잡음이 들어갈까봐. 네. 그래서 열심히 떠들었는데 힘드네요. 그것 때문에. 중간에 제가 쉬면 쿵쿵 막 소리가 들리거든요. 유익합니까? 소영님? 소영님은 카페 활동은 열심히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댓글 3개 남기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좋은 말씀 감사하고 질문이 없으신 것 같으니 네. 네네 점점점 5개 찍어주세요. 네. 댓글은 3개, 점은 5개. 저는 연말 판매 실적이요. 10월까지 똑같았거든요. 10월까지 똑같았는데 제가
3년을 준비한 아이템이 있어요. 계속 찾다가 못 찾아갖고 되게 고생했는데 언제지? 애기 나올 때쯤 산후조리원이었으니까 6월 6월 15일 생이죠. 7월 정도에 7월 초에 그 드디어 만나서 바로 계약하고 제가 금액을 크게 넣었어요. 거의 억 단위예요. 억 단위를 넣어갖고 그냥 한 컨테이너 40피트 그 하이큐 있죠. 그걸 그냥 가져왔어요. 그걸 가져와서 그 이제 생산하고 기획하고 하는데 이제 시간이 좀 걸렸죠. 시간이 걸려갖고 정식 런칭은 11월 1일 날 했어요. 11월 1일. 다행히 잘 맞아서 작년 대비 11월, 12월 매출이 2배예요. 2배. 그렇게 돼갖고 저는 작년보다 실적이 올랐죠. 네. 많이 올랐죠. 그리고 올해는 더 많이 오를 것 같고요. 그게 이제 꾸준하게 가고 있으니까. 근데 갑자기 중국 공장 코로나 걸려갖고 지금 한 2주 쉬고 연타로 또 걸려갖고 또 2주 쉬고 하니까 설 전에 물건이 들어오기가 한 군데 공장이 힘들다라고 오늘 연락을 받아서 1, 2월이 가장 힘들 것 같은데요. 느낌이. 네. 1, 2월, 3월까지도 가겠죠. 2월 말까지 생산하려 해서 보낸다고 했으니까 2월 통짜로 쉬잖아요. 그러면은 3월 중순 정도에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 지금 판매량이면 1월 20이 안 돼갖고 무조건 설 전에 품절이거든요. 품절 되면 저는 거의 한 달 반을 놀아야 되는 상황? 뭐 그런 상황이에요. 한 개 아이템만. 딴 거는 들어오고. 그래서 약간 속상하긴 하죠. 그거는. 그렇습니다. 제가 뭐 원래는 알려드리고 막 보여드리고 했었는데 지금은 안 알려드려요. 그러니까 제 거 되게 오래된 방송들 다 찾아보면 보이긴 하는데 안 알려드려요. 왜냐면 다 따라와요. 다 따라와서 잘 되시면 모르겠는데 다 미끄러지시거든요. 그냥 얘기를 안 하는 게 맞겠다 그래갖고 저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냥 제 아이템은 지켜주시길 바래요. 주 판매 채널은 G마켓이랑 스마트 스토어 2개예요. 전 쿠팡이 주력이 아닙니다. 가져가지도 않아요. 쿠팡에서 거부하는 아이템이에요. 그리고 연말 연초는 원래 비수기인가요를 물어보셨는데 맞아요. 원래 비수기예요. 왜냐면 이제 살아날 거고 이제 설특가 막 들어가잖아요. 트래픽이 이제 활성화되는 시기인데 기본적으로 아니 저 위팅님 질문에 희경님 위팅님 질문에 답변한 거예요. 12월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무리하는 시기에 매출을 만들면 2배를 목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인들은 움직이지 않는다. 이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11월에 행사 엄청 했죠. 12월까지 쭉 행사했단 말이에요. 근데 1월이 또 행사예요. 그러면 일반 판매는 그 공백기가 엄청나게 생겨요. 어쩔 수가 없어. 왜 염소가 지나간 자리에 뿌리까지 풀을 뜯어먹어갖고 뒤에 지나가는 그거는 아무것도 못 뽑아먹는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네. 소비할 돈이 없다. 그리고 경기 침체가 이제 갑자기 좀 오면서 주식 망했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침체죠. 이러다 보니까 돈이 묶인 거예요. 쓸 수가 없는 거야. 요런 것들도 한몫하는 거야. 그리고 부동산이 침체가 되니까 이사를 안 하니까 우리가 보통 이사를 할 때 굉장히 많은 소비를 하잖아요. 구색을 맞추느라고. 이게 무리를 해서 한단 말이야. 돈이 있으면 그런 것도 가능한데 지금 그게 힘든 거야. 아무런 유동이 없잖아요. 가만히 있는 거야. 그냥 일만 해. 일만 하고 여행만 갑니다. 네. 그것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2월까지 이제 그런 건 있지. 그 기업은 12월을 마감 치는 게 아니라 2월까지 그 연차를 사용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선물 세트 나가는 거, 그리고 대량으로 뭐 사은품 제공하는 거 등등등이 있어서 대량 주문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상품을 파시는 분들이. 그런 것들이 이제 쭉 나오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런 게 별로 없죠. 그쵸? 오히려 그래서 폐쇄몰이 지금 엄청 잘 될 거고요. 그리고 뭘 또 질문하신 거죠? 그 온라인 우리 카페 이름이 뭐죠? 그 차장님 그 좀 찍어주세요. 셀러 공감이요. 그 그냥 셀러 공감 치면 나올까? 모르겠네. 그 링크를 하나를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 저희 그 사업자들이 다 모여서 하는 카페입니다. 그리고 제가 카페 직이긴 해요.
그다음에 희경님이 옥션 G마켓의 시장 점유율이요. 시장 점유율은 제가 봤을 때는 30%가 될까요?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봐요. 의미가 없죠. 요즘 사람들은 최저가를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네, 없네요. 한 30% 되는 거예요. 네. 걔네가 다 먹고 있다라고 보기는 힘들고 이건 좀 예민한 부분이라서 제가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나중에 네, 조금 더 네, 자유로운 무언가가 되면 6월 30일 날 계약이 안 되면 7월 1일 날 정답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구류를 등록할 때요. 인증번호를 넣어야 하는데 상품 정보 고시란에 써넣어도 되나요? 입력란이 있어요. 네, 하셔야죠. 거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상세 페이지에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등록하면서도 그 인증번호를 넣을 수 있는 란이 있죠. 거기다가 하시면 세 개 다 하시는 게 정석이고 만약에 내가 뭐 귀찮다라고 하면은 상품 정보 고시에 넣고 아니면 상세 페이지에 넣고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저걸 등록하지 않으면은 상품 등록이 완료가 안 되는 카테고리도 있어요. 그래서 기능적으로 시스템에 넣어줘야 되는 부분도 있죠. 한번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됐나요? 송혜진님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그러면 화요일 날 만나는 것으로 하시죠.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 목요일이요. 목요일이군요. 목요일 날 만나요. 바이바이. 여러 번 왔어요? 미안해요. 바이바이. 네.